네, 안녕하세요. 네, 김선희 교수입니다. 벌써 26주차 수업입니다. 우리가 긴 여정을 지나서, 지난 1학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죠? 종착역까지 여러 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거 컴퓨터 활용 능력은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고 4차 산업혁명을 다른 말로는 또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디지털의 대표적인 게 사실은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 사실은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아냐 모르냐 이거의 기본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 지난 학기서부터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한글하고 파워포인트는 그래도 조금 괜찮으셨는데 엑셀 부분에서 조금 주춤하셨죠.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작은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에 목표를 두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셀 수업이 다음 주 정도면 진도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주까지는,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의 시험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과 시험에 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시험 일정을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은 분석 작업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 통합, 데이터 부분합,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서울의 매출, 그 다음에 뭐 대구의 매출, 부산의 매출, 강원도의 매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하는 거 그런 시스템을 데이터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이라 함은 많은 양의 데이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따로 뭔가 합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또 많은 양의 데이터 중에서 연령대가 같은 사람들의 무슨 합을 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벗 테이블이 약간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피벗 테이블은 일반 직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약하고 관리해 줄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하나하나 우리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통합은 사실은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글로 했을 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실습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제를 클릭하셔서 연습을 하시고 그 예제 클릭하신 다음에 결과를 클릭하셔서 내가 푼 예제랑 실제 결과, 제가 결과까지 해놨으니까 그거랑 같는지 틀린지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합 예제 1입니다. 통합 예제 1. 자, 화면 보시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화면 보시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에다가 1사분기 평균 지출 내역서인데 여기에다가 서울, 부산, 대전을 통합해서 여기 한 곳에다가 한 곳에다가 평균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교육비가 1월이 서울은 예고, 그 다음에 부산은 교육비가 예고, 그 다음에 대전은 교육비가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통합을 하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대전의 1월 교육비, 그 다음에 부산의 1월 교육비, 서울의 1월 교육비를 여기에다가 평균값으로 지가 알아서 구해주는 아주 똑똑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데이터 통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통합을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 보시면 통합할 표의 전체 범위를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통합할 표의 전체 범위. 결론은 뭐냐면 이게 통합할 부분이잖아요. 얘가. 그죠? 그러면 통합을 얘를 해줘야 되니까
전체 범위를 이렇게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통합할 부분의 전체 범위를 잡고, 자, 첫 번째 통합할 부분의 전체 범위를 잘 잡습니다. 네, 잡았으면, 자, 제가 또 여기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보세요. 통합할 표의 전체 범위를 잡았으면 데이터 통합 들어가서 함수를 선택한 다음에, 범위를 잡고 추가를 한대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별 얘기 아닙니다. 자, 범위 이렇게 잡았어요. 잡았으면 메뉴에서 데이터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메뉴에서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통합 있습니다. 메뉴에서 데이터 통합. 메뉴에서 데이터 통합을 들어갑니다. 메뉴에서 데이터 통합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범위를 잡고 메뉴에서 데이터 누르고 통합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러면 통합할 때 함수가 뭐니 함수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쓴 거, 네. 요 부분입니다. 데이터 통합을 선택하고 함수를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함수 선택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함수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함수를 선택을 해야 하냐면 여기에서 보면 일사분기에 뭐를 구하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물론 여러분들은 합계를 구할 수도 있고 여기 지금 누르면 함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직장에서 사용할 때는 여기서 선택해서 하셔도 되고 특별하게 얘는 평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에서 평균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평균을 선택합니다. 여기 평균 선택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참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참조 부분에서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전을 다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서울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여기서 참조해서 깜빡깜빡 커서 깜빡이고 있죠? 깜빡깜빡깜빡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 바깥으로 빼신 다음에 서울에 있는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서울에 있는 전체 범위. 얘는 잡는 거 아닙니다. 테이블만. 서울에 있는 범위를 잡고 추가 버튼을 누르세요. 추가하고 누르면 참조 영역에 하나가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서울만 선택했으니까 이번엔 부산을 또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부산 범위 잡습니다. 그냥 잡으시면 돼요. 범위 잡고 또 추가합니다. 추가. 그러면 또 부산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또 그대로 대전 아랫부분에 범위 잡습니다. 범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또 추가.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다 됐어요. 첫 번째는 서울, 두 번째는 부산, 세 번째는 대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가 있냐면 제가 여기다도 해놨어요. 자, 데이터 통합 함수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조해서 표 범위 선택해서 추가. 그러니까는 서울, 대전, 부산 세 곳이 있었기 때문에 참조 추가는 세 번 했어요. 그 다음에 선택해주는 부분이 첫행하고 왼쪽 열을 선택한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첫행하고 왼쪽 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위에 있는 필드명이 항목 1월, 2월, 3월, 항목 1월, 2월, 3월, 항목 1월, 2월, 3월, 항목 1월, 2월, 3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목 부분을 일치를 하는 부분에서 맞추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 들어가서 평균을 구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용할 레이블에다가 첫행 선택하시고 왼쪽 열 반드시 선택하십니다. 첫행 선택하시고 반드시 왼쪽 열을 선택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 되셨어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하고 눌렀더니 자기가 알아서.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서울, 부산, 대전의 1월 교육비 평균이에요. 얘는 3월의 주차비 평균이죠. 그러면 3월 주차비 여기 있습니다. 얘는 3월 주차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얘는 3월 주차비 여기 있죠. 자기가 알아서 필기명 일치하는 것끼리 찾아서 그거에 해당하는 평균을 구해줍니다. 똑똑한 녀석이죠. 네, 자, 다시 한번 통합할 부분을 범위 잡고 데이터
통합 들어가서 참조를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범위 잡고 추가 누르고 두 번째 범위 잡고 다시 추가 누르고 세 번째 범위 잡고 추가 누른 다음에 뭐만 선택하시면 되죠? 그렇죠. 첫 행 왼쪽 열만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통합 2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2번입니다. 통합 2. 자, 클릭한 다음에 얘는 잘 보면, 여기 있는 부분에다가 품목,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 있잖아요. 네, 여기 있는 부분에다가 얘네들, 서울 대리점, 그 다음에 경기 대리점, 그 다음에 부산 대리점, 얘네들을 통합해서 여기다가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때 단가표는 필요 없습니다. 단가표는 할 수 없는 게 단가표에는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할 거는 이렇게 서울, 경기, 부산 세 개를 여기다가 통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순서대로 기억합니다. 자, 통합할 부분 범위 잡습니다. 그죠? 제목은 안 잡는 거예요. 여기는 필드명부터 전체 테이블. 요걸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자, 잡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네, 데이터.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나요? 통합. 그 다음에 얘는 전국 판매 현황의 합계를 구하도록 할 거예요. 합계. 자, 그래서 저는 그냥 합계로 할게요. 이렇게 합계. 네, 합계했습니다. 자, 다 되셨어요. 자, 참조 클릭하시고, 첫 번째 서울의 범위 품목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추가. 두 번째 경기 범위 잡고 추가. 세 번째 부산 범위 잡고 잡고 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첫 행 왼쪽 열 반드시 선택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보세요. 자, 목표량 HDTV가 38이 나온 거는 자, 목표량에 HDTV 17, 17 더하기 그 다음에 9 더하기 그 다음에 12를 하니까는 38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통합 3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네, 클릭하시고 자, 요번에는 여기를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이쪽 부분에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네요. 그죠? 요 부분이 네, 제목이 안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세 칸뿐이 없는데 보세요. 얘는 세 칸뿐이 없는데 얘는 사업명에 4명, 그 다음에 얘는 또 5명, 얘는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많은 애들 중에서 어떤 사업명을 할 건지, 어떤 사업명에 목표하고 실적을 할 건지 여기다가 직접 적어 주신 다음에 범위를 잡으셔야 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 사업명을 따로 할 게 아니라 자, 첫 번째는 김씨에 해당하는 애들 걸 볼 거예요. 김씨. 자, 김씨로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었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김 쓰고 곱하기 하면은 김씨로 시작하는 애들이죠. 김씨로 시작하는 사업명. 자, 두 번째는 강씨 할까요? 강씨로 시작하는 사업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박씨 할까요? 네. 박 쓴 다음에 곱하기. 자, 이렇게 해주면 얘는 김씨로 가진 애들, 모든 애들. 강씨, 모든 사람들. 박씨, 모든 사람들 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얘는 강씨만 해당하겠네요. 네. 그래서 김씨만 모으고, 강씨만 모으고, 박씨만 모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여기다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범위를 잡습니다. 범위 잡고 데이터, 그 다음에 통합. 여기 합계라 그랬으니까 합계 맞죠? 함수 합계 선택했습니다. 자, 첫 번째 참조 서울 본사 범위 잡습니다. 네, 추가. 두 번째 부산부터 잡을게요. 부산 범위 잡습니다. 부산 추가. 세 번째 광주 잡습니다. 광주 범위 잡습니다. 네, 추가 다 되셨어요. 뭐만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첫 행 왼쪽 열만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김씨만 얘는 김씨니까 여기 김씨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김씨가 없네요. 그 두 명의 합계. 그 다음에 강씨. 강씨는 여기 강씨. 그 다음에 여기는 강씨가 여기 있네요. 또 여기도 강씨 여기 있네요. 그러면 세 명의 합계. 박씨 많습니다. 박씨. 박씨는 여기도 박씨, 여기도 박씨, 여기도 박씨, 그 다음에 얘도 박씨. 얘네들의 합계. 자기가 알아서. 아주 친절한 함수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래서 통합입니다. 데이터 통합. 자, 다시 한번요. 데이터 통합은 반드시 통합할 부분을 범위를 잡고 데이터 통합 들어간 다음에 네, 여기서 범위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얘처럼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이 부분에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많은 것 중에 내가 어떤 거를 뽑아서 한번 볼지 네, 그걸 적을 건데 저는 그냥 김씨를 보고 싶다. 그래서 김 곱하기 하면 김으로 시작되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곱하기 하면 이로 시작되는 거. 그 다음에 박하고 곱하기 하면 박씨로 시작되는 거. 요거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고 범위 잡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분합입니다. 부분합. 자, 데이터 부분합이라는 것은 그룹에 해당하는 부분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분합은 정렬을 먼저 해줄 거예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부분은 부분합을 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뭐부터? 정렬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부분합을 그냥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정렬과 부분합 이렇게 정렬과 부분합 이런 식으로 그냥 같이 연이어서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따라 나오는 거예요.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하고 부분합 순서가 정렬한 다음에 부분합 해주십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실습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 예제 1번입니다. 1번, 예제 1번. 자, 먼저 뭐부터 해준다 그랬냐면 정렬부터 해준다 그랬었어요. 그죠? 정렬부터 해줘야 됩니다. 정렬. 자, 그러면 정렬을 저는 품목별로 정렬을 해볼 겁니다. 품목별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품목별로. 자, 정렬하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네. 전체 범위 잡고 데이터 정렬. 그런데 제가 뭐로 정렬한다 그랬었죠? 여기 정렬 기준 클릭하셔서 품목으로 정렬한다 그랬었죠? 품목으로. 자, 저는 그냥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네, 오름차순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품목별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렬할 때 중요한 거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전체 범위 다 잡고 정렬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전체 범위 잡고 반드시 정렬한 다음에 여기다가 누르고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렬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또 여기다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세요. 정렬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정렬했으니까 그 다음에 전체 범위 잡은 상태에서 부분합 들어간다고 했어요. 전체 범위 잡은 상태에서 부분합. 그러면 정렬했으니까 전체 범위 잡은 상태에서 데이터 오른쪽으로 쭉 오면 부분합 데이터 오른쪽으로 쭉 가면 부분합 있습니다. 네, 부분합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룹할 항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할 항목. 그러면 반드시 그룹화 항목 옆에 있는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뭐를 선택하시냐면 아까 정렬을 뭐로 해줬죠? 품목으로 정렬했습니다. 그래서 그룹할 항목도 반드시 품목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분합 들어가서 그룹할 항목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렬에 사용한 필드명을 그룹할 항목에서 사용할 필드명이랑 동일한 거를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요. 아까 정렬을 뭐로 했어요? 품목으로 정렬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룹할 항목을 품목으로 선택을 해 주십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또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기 전체 범위에서 부분합, 그룹한 항목 선택했어요, 지금. 그쵸? 그 다음에 뭐 선택하라고 돼 있죠? 사용할 함수를 선택한 다음에 부분합 계산에 사용할 항목을 선택하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렇게 사용할 함수를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사용할 함수를.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사용할 함수를 평균을 사용할 거예요. 평균. 자, 평균을 사용하겠습니다. 평균. 그런데 누구의 평균을 구할 거냐면요. 일단 아랫부분에 부분합 계산 항목이 V체크가 되어 있는 건 해제를 먼저 해주세요. 임의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V체크를 해제를 해주신 다음에 사용할 함수가 평균인데 누구의 평균을 할 거냐면 매입가랑 판매가의 평균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매입가를 선택하시고 판매가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품목, 그룹할 항목, 품목은 아까 정렬했을 때 필드명이랑 똑같은 거 이렇게 해서 선택하셨고, 사용할 함수 선택하시고,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데 누구 항목의 평균을 구하고 싶냐 선택을 하는데 저는 매입가랑 판매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 하셨어요.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눌렀더니 어때요? 품목별로. 품목별로 매입가랑 판매가의 평균이 구해진 게 보입니다. 그죠? 품목별로 매입가 평균, 판매가 평균. 그 다음에 사과의 평균, 판매가 평균. 포도의 평균, 판매가 평균. 그 다음에 전체 평균도 또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셨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전체 범위를 또 잡을 거예요. 전체 범위 이거 아니고 이만큼 다. 내용 있는 부분 다. 범위 다 잡으시고 함수를 또 하나 선택을 할 거예요. 함수를. 지금은 그러니까는 품목별 매입가랑 판매가의 평균만 봤지만 평균만 보았지만 요번에는 똑같이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부분합을 클릭을 하시고 부분합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까랑 똑같아요. 그룹할 항목 품목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할 함수 선택하십니다. 그럼 요번에 사용할 함수는 저는 합계를 하겠습니다. 합계. 그 다음에 합계 선택하고 미리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일단 해제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해제를 해 주시고 합계를 사용할 항목을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합계는 판매량이랑 판매 이익금의 합계를 구할게요. 판매 이익금의 두 개를 선택을 했어요. 두 개를. 그렇게 해 주신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새로운 값 대치를 해제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해제를 안 해주시면 해제를 안 하고 그 다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눌러주면 좀 전에 있던 평균은 지워지고 합계만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저는 평균도 구해주고 합계도 구해주고 두 개를 다 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범위 반드시 다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전체 범위 다 잡고. 네. 데이터 부분합 들어가서 똑같이 품목. 아까 좀 전에 한 건 평균이었어요. 그죠? 평균이었는데, 아까 평균은 뭐하고 뭐의 평균이었죠? 매입가랑 판매가. 그래서 두 번째 함수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를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 대치 V체크를 해제를 합니다. 자, 해제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확인을 눌러주면 어때요? 평균도 나오고 요약이 합계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순서대로 어떻게 했냐면 사용할 함수, 부분합, 계산할 항목을 선택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 2번하고 3번을 반복해라. 그런데 2번하고 3번 반복한 다음에 새로운 값 대치를 반드시 해제하고 확인을 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부분합 나왔어요. 품목별, 매입가랑 판매가의 평균, 그 다음에 품목별 판매량이랑 판매이익금의 합계, 또 사과의 평균, 사과의 합계 구했어요. 그럼 왼편에 이런 게 나오죠. 이게 윤곽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윤곽교인데 제가 번호를 하나씩 눌러볼게요.
4를 눌렀을 때는 이상 없습니다. 3을 눌렀더니 더 요약이 됐네요. 2를 눌렀더니 더 요약이 됐네요. 1을 눌렀더니 어떻게 됐나요? 완전 요약. 그러니까 1을 누르면은 전체 평균, 전체 합계 한 번. 그 다음에 2를 누르면은 그냥 배하고 사과하고 포도에 해당하는 그죠? 평균이랑 합계를 한 번 더 구해주고 그 다음에 3을 누르게 되면 또 더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4를 누르게 되면 전체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윤곽기호를 통해서 나는 그냥 결론만 보고 싶어. 그럴 때는 1만 후딱 눌러주시면 돼요. 이건 너무 짧은 결론인데 그러면 그때는 2번을 눌러주시면 대충 배 요약, 사과 요약, 포도 요약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면은 또 요약도 나오고 평균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4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요.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이 윤곽기호가 눈에 거슬리는데 요거를 보고 싶지 않아요. 이게 눈에 자꾸 거슬려요. 그러면 부분앞 왼편에 보면 그룹 해제라는 게 있어요. 부분앞 왼편에 보면 그룹 해제라는 게 있는데 이 그룹 해제 옆에 있는 드롭다운 전치를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에 그룹 해제라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에서 그룹 해제를 하시면 안 되겠네요. 네, 얘는 그 수준이 아니겠네요. 네, 요거는 개요 지우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개요 지우기. 제가 왜 확인을 하냐면 이게 저 엑셀 버전에 따라서 어떤 거는 윤곽 지우기, 어떤 거는 개요 지우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엑셀 버전은 개요 지우기를 선택하시고 선생님들 하실 때, 여러분들 하실 때 만약에 개요 지우기가 없고 윤곽 지우기가 없으면 윤곽 지우기를 선택해 주시면 왼편에 이게 삭제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하고 났더니, 부분합 잘못했는데, 다시 해제하고 싶어. 그러면 전체 범위를 다 잡으신 상태에서, 다 잡은 상태에서, 부분합인데, 부분합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요, 부분합을 눌러주시고, 모두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제거. 자, 모두 제거 클릭하시고, 하면은 어때요? 원 상태로 나와 있죠? 부분합이 없어진 상태?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부분합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부분합 2 예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분합 2 예제입니다. 자, 부분합 2 예제. 또 얘도 부분합이니까 정렬부터 해야죠. 그러면 정렬을 저는 뭐를 정렬할까요? 부서명으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중에 제가 여러분 여기다가 문제를 써드릴 테니까 그 문제대로 여러분들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정렬할 때 전체 범위 잡는 거죠? 전체 범위 잡고 데이터 정렬합니다. 데이터 정렬, 제가 뭐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그랬나요? 그렇죠. 부서명.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부서명으로 정렬됐습니다. 영업 1부, 영업 2부, 영업 3부, 영업 4부. 정렬됐어요. 자, 그러면 범위 잡은 상태에서 해제해 주시면 안 돼요. 범위 잡은 상태에서 해제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범위 잡은 상태에서 부분합. 범위 잡은 상태에서 부분합. 그 다음에 아까 순서대로 기억 한번 해봅시다. 한번. 자, 그룹화 항목 선택하시죠. 그룹화 항목 선택하신 다음에 그룹을 아까 정렬을 뭐로 했죠? 부서명. 아까 정렬 부서명으로 했으니까 얘도 그룹화 항목을 뭐로요? 부서명으로 선택하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할 함수 선택합니다. 사용할 함수 선택하는데 저는 합계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함수를 합계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 항목에 V체크 되어 있는 거 해제해 주시고 나는 항목을 누구의 합계를 구할 거냐면 판매금액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또 판매금액 선택 그대로 해줄게요. 하고 확인을 해 주시면 자 여기 요약이 합계입니다. 그럼 판매금액의 합계가 이렇게 그룹별로 나와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함수 선택할 때는 이렇게 범위 잡은 상태에서 부분합을 한 번 더 들어가죠? 네, 들어간 다음에 다시 한번 그룹할 항목 부서명 그대로 선택합니다.
자, 두 번째 사용할 함수인데, 두 번째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최대값. 그다음에 V체크 일단 해제하시고, 누구의 최대값을 할 거냐면요. 저는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의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함수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 해준다 그랬었죠, 여러분? 그렇죠. 새로운 값 대치를 해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새로운 값 대체를 해제를 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 여기 조금 벌어지면 되죠, 이렇게. 네. 그래서 최대값도 나오고 요약도 나오고 순서는 자기가 알아서 최대값, 요약은 순서는 지가 알아서 바뀝니다. 네. 그 다음에 요약, 요거 있죠, 윤곽. 윤곽을 지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그룹 해제 누르신 다음에 개요 지우기. 저는 개요 지우기지만 윤곽 지우기라고 되어 있으신 분들은 윤곽 지우기로 선택을 하십니다. 네,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자, 되셨습니다. 이번에는 부분합 3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그러면 여기는 정렬을 제가 뭐로 할 거냐면 품목 코드별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은 정렬부터 하는 거라 그랬었죠. 네, 전체 범위 잡고 자, 데이터 정렬 뭐로 정렬한다 그랬냐면 품목 코드 오름차순 할게요. 네, 확인했더니 품목 코드별로 정렬이 돼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부분합 들어갑니다. 자, 뭐 선택해야 하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룹할 항목 선택한 다음에 아까 정렬한 품목 코드, 아까 정렬 품목 코드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사용할 함수를 일단 평균부터 하겠습니다. 평균 선택하시고 자, 매출 일단 해제한 다음에 어떤 항목의 평균을 구할 거냐면 수량하고 매출 선택할게요. 수량하고 매출. 자, 수량하고 매출의 평균 확인. 그랬더니 여기 수량 매출의 평균이 구해져 있고 전체 평균도 구해져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또 한 번 부분합 들어가죠. 부분합 들어간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도 그룹할 항목 똑같습니다. 두 번째 함수는 뭐를 한번 해볼까요? 네, 두 번째 함수도 아까랑 똑같이 최대값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최대값입니다. 그 다음에 V체크 일단 해제해 주시고, 누구의 최대값을 구해볼 거냐면, 수량하고 매출 똑같이 하겠습니다. 수량하고 매출. 아까 수량 매출의 평균도 구했는데, 또 수량 매출의 최대값도 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값 대치를 어떻게 하나요? 해제하죠. 해제. 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수량 매출의 최대값 평균. 자, 수량 매출의 최대값 평균. 수량 매출의 최대값 평균. 그 다음에 전체 최대값, 전체 평균이 예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곽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룹 해제 누르셔서 개요 지우기 하십니다. 네. 자, 순서대로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데이터 통합. 우리가 지금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표, 그죠? 그 다음에 시나리오,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거 데이터 통합, 그 다음에 데이터 부분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벗 테이블 하나 남아 있는데 얘는 요즘 얘기하는 빅데이터 분석의 작은 통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통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통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많은 자료의 데이터들을 통계를 해야지 이게 어떻게 분류가 되었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하기 위한 작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통계함수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통계 수업 듣는 거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죠? 수학이니까. 그죠? 시그마 뭐 여러 가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 표준 편차 그다음에 무슨 분산 그죠? 이런 것들 다 있었는데 그런 거 다 배제하고 그냥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이거를 가지고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거에 대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죠?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끔 통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나와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금 어려운데 피벗 테이블입니다. 그런데 이 피벗 테이블은 정말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피벗 테이블은. 자, 피벗 테이블 순서를 잠깐 보게 되면요. 셀 포인트 위치를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피벗 테이블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셀 포인트 먼저 위치 지정하고 셀 포인트라는 것은 피벗 테이블을 어디다 만들지 그 위치를 설정을 하고 피벗 테이블 메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뉴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해주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볼게요. 일단 보셔야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피벗 테이블 예제 1번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요거 예제 1번.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저는 어디다 만들 거냐면 J2라고 할까 J3에다가 만들 거예요. J3. 그러면 일단 J3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피벗 테이블 만들 위치를 만약에 A21에다 시작할까요? 그러면 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한번 선택하고 할까요? 자, A21에다가 저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하고 피벗 테이블 들어갑니다. 근데 피벗 테이블은 어디 있냐면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B1을 선택했지만 우리는 A21을 선택했어요. 그다음에 피벗 테이블은 어디 들어가야 된대요? 삽입 들어가야 된대요. 삽입.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이 A21 선택한 상태에서 삽입 여기 있죠? 삽입 탭. 요 위에 있는 거 삽입. 그죠?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이런 거 있는 중에서 삽입. 삽입 선택하시고 앞에 피벗 테이블 있어요. 피벗 테이블 선택하십니다. 피벗 테이블 선택하시면 표 범위 잡으라고 깜빡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게 내가 지금 피벗 테이블 사용할 테이블 요거를 전체 범위를 다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요. 자, 여기에서 표 범위에서 깜빡이고 있을 때 그냥 마우스를 바깥에서 뺀 다음에 요거 그대로 얘 그대로 두시고요. 그대로 두시고 여기 있는 테이블 전체를 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잡고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게끔 준비 작업이 끝났어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게끔 준비 작업이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삽입한 다음에 피벗 테이블 들어가서 전체 범위 지정했더니 오른쪽처럼 나왔어요. 지금 이건 안 나왔잖아요. 그죠? 오른쪽처럼 나왔는데 자 오른쪽에 잘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필터, 행, 열, 값, 시그마 이렇게 돼 있어요. 필터라는 것은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 일단 나중에요. 그 다음에 행, 열, 행하고 열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행에다는 뭐를 표시를 할 거니,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열에다 뭐를 표시할 건데, 그 다음에 행하고 열을 표시했으면, 그러면 그 행열 사이에는 어떠한 함수를 사용해서 합계인지 평균인지 최대값이 뭐를 볼 거니 하고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아까 그거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면 얘는 일정이 행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정이 행에 해당하는 거고 지역이 열이에요. 왜냐하면 일정이 이렇게 지금 여기 숫자 써 있는 일정 보이시죠? 얘가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정은 여기 보면은 5행, 6행, 7행, 8행, 9행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행이라고 그러고 지역은 유럽, 미주 얘가 지역인데 지역은 지금 C, D, E, F, G 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열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행하고 열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이런 숫자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네 숫자들은 뭐냐면 여기에 여행지의 개수, 그 다음에 최대값, 여행지 개수, 최대값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바로 여기에서 시그마 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모르겠죠? 그냥 끌고만 오시면 돼요. 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내줄 때는 문제에서 다 그냥 해는 어디다 갖다 끌어. 그다음에 열은 어디다 갖다 끌어. 그다음에 시그마 값은 뭐를 갖다 끌어 하고 다 나와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나는 행에다 뭐를 해야지, 열에다 뭐를 해야지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겠지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보세요. 여기에서 이름을 필터에다 갖다 줄 거예요. 필터에다가. 그러면 여기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름 있죠? 요 이름, 그죠? 이름 있습니다. 이 이름을 왼쪽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로 왼쪽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필터로 그냥 끌고 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탁 하고 놓으시면 여기에 이름이 생겼어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이름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필터로 가지고 와요. 이제 문제에서 이름을 필터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행에다가는 뭐를 가져올 거냐면요. 행에다가는 점포명을 가져올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점포명 여기 있죠? 이 점포명을 클릭한 다음에 어디로? 행으로 끌고 오십니다. 행으로 이렇게 끌고 오시면 돼요. 자, 행으로 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행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은 뭐를 가져올 거냐면요. 계약 기간을 가져올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 기간을 이렇게 열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을 열로 가지고 왔어요. 이제 다 되셨어요. 뭐만 가져오면 되죠? 여기. 시그마 부분에다 가져오면 되는데 시그마 부분에다 뭐를 가져올 거냐면 합계하고 이제하게 평균을 구해줄 거예요. 합계하고 이제하게 평균. 그러면 합계 이자에게 평균을 구해줄 건데 그러니까 합계하고 이자에게 평균을 구해줄 건데 보세요. 합계 여기 지금 보면 계약 금액의 합계부터 할게요, 여러분. 자, 계약 금액을 값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계약 금액의 합계가 구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자액의 평균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이자액을 또 값으로 끌고 와요. 이렇게 그냥 끌고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끌고 왔더니 전에 이자액의 평균을 구한다 그랬는데 얘는 합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드롭다운 단추 삼각형 조그만 단추 있죠, 여러분? 요거 네, 얘를 클릭을 하시면 클릭을 하시면 뭐가 나오죠? 그러면 이랬을 때 값필드 설정을 누르시는 거예요. 값필드 설정. 값필드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함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나는 평균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얘가 평균으로 바뀌죠. 다시 한번요. 자, 이자액의 평균이 아니라 합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자액 옆에 있는 단추를 누르신 다음에 값필드 설정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합계를 할 거야. 그러면 합계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합계로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눌러서 이제 값필드 설정 가서 원래대로 평균 구하겠습니다. 평균 클릭한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면 이제 얘가 피벗 테이블이 된 거예요. 얘가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행에는 강서, 열에는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요거 계약 기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냐면 자, 1년에 해당하는 강서의 합계는 이거예요. 계약 금액의 합계. 2년에 해당하는 네, 계약 금액, 강서의 계약 금액은 없네요. 반포만 계약 금액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마우스를 여러 번 가운데다가 여기다 누르지 말고 가운데다가 바깥에다 하면 여기 아까 우리가 이동했던 틀이 그죠? 이 틀이 안 나왔었는데 여기 가운데다 아무데나 탁 하고 누르면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 여기 필드를 설정하는 요 틀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보세요.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요 위에 메뉴에 보시면 디자인 탭이 있어요, 여러분. 디자인 탭. 그래서 디자인 탭을 클릭을 하시고 이건 아무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아무데나. 피벗 테이블 안에 있는 부분에 아무데나 선택하셔도 돼요. 아무데나 선택하신 다음에 네, 디자인을 눌러요. 디자인 탭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는데 이 보고서 레이아웃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레이아웃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씩 눌러보세요, 선생님들이. 자, 저는 테이블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테이블을 클릭을 했더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여기가 점포명, 여기가 계약 기간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다가 해놨어요. 여기다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무 데나 클릭을 하신 다음에 디자인 탭 클릭하시고 보고서 레이아웃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또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아무 데나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키 눌러서 뭐 선택하래요?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하래요. 자, 해볼게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아무 데나 클릭을 한 다음에 아무 데나 이렇게 마우스를 아무 데나 클릭을 하십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아무 데나 클릭을 하시고 아까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단추 누른다 그랬었죠? 네, 다시 한번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뭐가 있냐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갑니다. 네,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옵션 와서 내가 뭔가를 좀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냐면 첫 번째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얘네 이런 이름들, 얘네 이름들을 그러니까 너무 넓혀져 있는 걸 가운데 맞추면서 병합하면서 가운데 맞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아까 보면 이렇게 값이 없는 공백 부분이 있었죠. 값이 없는 공백 부분. 공백으로 비어 있으니까 보기 싫어요. 그래서 빈 셀 표시에다가 곱하기를 두 개를 표시해봐. 이렇게. 빈 셀 표시에다 곱하기 두 개를 표시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는 자,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오른쪽 키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오신 다음에 반드시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선택하시고 빈 셀 표시에다 여기다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주는데 이때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다 그랬을 땐 시험에서는 곱하기 두 개를 쓰세요. 곱하기 세 개를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 혼자서 하실 때는 원하는 모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약 및 필터로 한번 들어갑니다. 요약 및 필터 들어갑니다. 요약 및 필터. 얘를 들어가면 여기에 보면 행총합계, 열총합계라는 게 있어요. 행총합계, 열총합계. 자, 그러면 저는 둘 다 삭제를 할게요. V체크라는 것은 행총합계, 열총합계, 이렇게 이런 거, 이거. 얘가 열총합계야, 이게. 이 열의 총합이니까, 이 열의 합을 구해주는 거니까. 이쪽에 나와져 있는 게, 열에 해당한 거고, 오른쪽에 나와져 있는 게 행이에요. 근데 나는 걔네들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행총합계, 열총합계를 둘 다 삭제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보시면 보세요. 아,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값이네. 공백이 나왔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확인했을 때, 계약 기간 1년에 해당하는 강서. 1년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얘네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서는 합계가 강서 정포명은 합계 이만큼 냈고 이자액은 이만큼 있었고 종로는 이만큼 있었고 그런데 계약 기간이 2년인 애들을 봤더니 2년인 지점을 봤더니 여기는 강서는 없어요. 그죠? 강서는 없어요. 어디만 있나요? 반포만 있어요. 3년인 애들은 이렇게 봤더니 네, 다 있네요. 그 다음에 4년 얘네는 종로 지역만 있고 5년인 애들은 반포인 애들은 없고 강서 지역이랑 종로 지역만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어요. 여기 지금 필터에다 이름을 갖다 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나는 강미선 것만 보고 싶어.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강미선에 해당하는 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번에는 이남이 것만 보고 싶은데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이남이에 해당하는 것만. 그러니까 이남이는 반포, 점포에 해당하는 거죠. 이남이 이름은. 그죠? 만약에 눌러서 다시 다 보고 싶어? 그러면 요거를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네, 다 선택을 해 주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선택을 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원생태랑 똑같이 나오는 거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면, 여기 있는 부분을, 숫자 부분을 다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그냥 세 자리마다 콤마 찍던지, 그죠? 콤마 찍던지 아니면 원 표시해 주는 게 더 예쁘죠? 이렇게. 요건 우리 했었어요. 어디서 하나요? 여기, 요 위에서 똑같이 합니다. 여기. 네. 세 자리마다 콤마 찍어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원 표시해라. 마우스 제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세 자리마다 콤마 찍어라. 그 다음에 원 표시해라. 이런 것들까지. 근데 저는 원 표시 안 하고 그냥 세 자리마다 콤마만 찍을게요. 이렇게 했더니 좀 더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는 게 피벗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요약을 해 놓은 거니까, 아, 강서는 이랬구나, 반포는 이랬구나, 그 다음에 이름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아, 얘는 요거만 됐었네? 하고 부분적으로 요약을 해서 볼 수 있는 툴입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피벗 테이블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피벗 테이블 예제 두 번째 거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예제 두 번째. 자, 그러면 얘는 피벗 테이블을 어디다가 결과를 할 거냐면, 요번에는 어디다 만들어 볼까요? 피벗 테이블을 A19에다 만들어 볼게요. A19에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했던 거 순서대로 합니다. 네. 삽입, 피벗 테이블, 삽입, 피벗 테이블 순서 똑같아요. 그 다음에 깜빡깜빡일 때 범위 잡아주시는 거죠. 깜빡깜빡일 때 범위, 전체 범위. 이렇게. 근데 얘는 중요해요. 이렇게 아니고 이것만. 밑에 있는 합계 안 잡습니다. 요것만. 우리 정렬할 때도 아랫부분에 합계는 안 잡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번요. 혹시 지나쳤을까봐. 네. 범위를 잡을 때 다 잡아주는데 여기까지만. 보이시죠? 여기까지만 잡아주십니다. 네, 그래서 확인해 주십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피벗 테이블 만들 수 있게끔 필터 선택하는 부분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성명을 보고서 필터로 가져올게요. 아까랑 똑같이 성명을 필터에다 이렇게 가져올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근속기간을 행으로 가져올게요. 근속기간을 행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근속기간 행으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열에다가는 직위를 가져와 볼게요. 열에다가는 직위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값에는 일단 뭐를 가져올까요? 기본급 합계. 그러니까 기본급의 합계, 그 다음에 총 급여액의 합계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냥 둘 다 합계로 가지고 올게요. 둘 다 합계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이제 다 됐어요. 다 되셨어요. 기본적인 거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한다고 그랬었죠? 여기다 아무 데나 클릭하시고, 아무 데나 클릭하신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 테이블, 디자인, 보고서 레이아웃, 테이블 해주시면 근속기간, 지기가 나오니까 아, 행은 근속기간이구나, 열은 지기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안에서 클릭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시는 거죠. 피벗 테이블 옵션. 그 다음에 뭐 선택하시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빈셀 표시인데 빈셀에다가는 뭐를 표시 한번 해볼까요? 곱하기 3개 할게요. 이번에는 곱하기 3개 했습니다. 4개 할까요? 네, 4개.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 가서 저는 행 총합계만 삭제할게요. 행 총합계만 안 보고 열 총합계는 볼 거예요. 다 되셨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 했더니 네, 요쪽에 있는 합계는 없어졌지만 여기는 열 총합계는 나와져 있습니다. 그죠? 네, 다 되셨고 자, 범위 다 잡으신 다음에 숫자 세 자리마다 콤마 주고 싶다. 그러면 홈 탭에 가서 항상 콤마 주는 건 홈 탭에 있죠. 홈 탭에 가서 콤마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하나요? 근속기간이 4년인 근속기간인 4년인 과장은 봤더니 기본급이 이거고 총 급여액이 이거였더라 하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근속기간이 7년이 있을 때 부장은 없네요.
9장 중에서 근속이 7년인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속기간이 이사급은 또 이만큼까지 없다라는 얘기니까 4년, 7년, 8년, 9년, 10년 차는 이사는 없다라는 얘기죠. 13년 차 있고 18년 차, 19년 차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셨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뭐가 있냐면 근속기간을 그룹으로 조금 지정을 해주고 싶어요. 근속기간을 그룹으로. 근속기간을 그룹으로. 근속기간을 그룹으로 지정을 할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근속기간을 그룹으로 지정할 건데, 무슨 얘기냐면, 자, 근속기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근속기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단추 누르세요. 오른쪽 단추 누르시고, 그룹 지정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자, 나는 첫 번째 값은 숫자는 1부터 시작을 할 거야. 1부터 맨 마지막은 20으로 할 거야. 여기 맨 마지막은 20으로 할 거고, 몇씩 증가할 거냐면, 5씩 증가할 거야. 5씩 증가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부터 처음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끝값이 20이고, 5씩 증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 다음에 5 증가하면 6 다음에 5 증가하면 11 이런 식으로. 자, 일단 확인을 볼게요. 확인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자, 처음 값은 1이고, 끝값은 20. 그런데 몇씩 증가하자 그랬죠? 제가 5씩 증가하자 그랬으니까 맨 처음에는 1년부터 5년 사이의 근속기간, 6년부터 10년, 11년부터 15년, 그 다음에 16년부터 20년 이렇게 그룹으로 지정을 해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되셨나요? 네. 자, 그룹 지정 다시 한 번만요. 근속기간을 그룹 지정해. 그러면 여기다가 오른쪽 키 눌러서 그룹, 그냥 곧장 그룹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값은 뭐로 할 건데, 끝에 값, 제일 최종 값을 뭐로 할 건데, 그 다음에 몇씩 증가할 건데,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처음 값은 4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끝에 값은 30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증가값은 몇씩 증가할까요? 5씩 증가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도 4부터, 그죠? 4부터. 제가 그랬는데 20까지는 했는데 마지막에 23년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얘는 23까지 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몇씩 증가하라고 했죠? 5씩 증가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하나는 더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기가 지금 과장, 부장, 이사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지기를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정렬해. 정렬하는데 내림차순을 정렬해볼까 하고 내림차순을 해주게 되면 이사, 부장, 과장 순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지기를 오른쪽 키 눌러서 정렬한 다음에 나는 오름차순 할 거야. 그러면 다시 과장, 부장, 이사로 나오는 거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퓨버 테이블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퓨버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자, 퓨버 테이블 하시고요. 똑같이 얘는 마지막 퓨버 테이블은 우리가 어디다 만들 거냐면 어디다 만들까요? B18에다 만들어 볼게요. B18에다 만들고 셀 포인트 지정한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갑니다. 삽입,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범위 클릭하시고 범위 잡습니다. 범위 다 잡고 확인, 네, 다 되셨습니다. 이미 이제 반은 다 됐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가지고 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코드를 여기 필터에다 가져올게요. 코드를 필터에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지점을 행에다 가져오겠습니다. 지점을 행에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을 열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만 가져오면 되죠. 값만. 그러면 값은 어떻게 할 거냐면 둘 다 합계로 할까요? 둘 다? 그러면 생산 원가. 생산 원가를 가져와서 얘의 합계를 구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 금액도 그대로 끌고 옵니다. 끌고 오는 거예요. 네, 벌써 다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자,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어디 가나요? 디자인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 그 다음에 테이블 형식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오른쪽 키 누르신 다음에 뭐 해주시는 거죠?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갑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자,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서 똑같습니다. 네, 레이블 병합 해주시고요. 빈 셀에다가는 곱하기 몇 개 해줄까요? 그냥
대충 곱하기 요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빈셀에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나왔어요. 그죠? 자, 다 되셨습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안 들어갔네요. 그죠? 옵션 들어가서, 요번에는 행하고 열총합계 둘 다 없애볼게요. 네, 그런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깔끔하게 요 아랫부분에 합계, 요거는 안 나왔어요. 그죠? 네, 다 되셨고. 정렬 좀 한번 해볼까요? 지점을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지점, 오른쪽 키 눌러서, 네, 오른쪽 키 눌러서, 여기 정렬, 그 다음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할게요. 네, 좀 변경되는 걸 보고 싶어서, 네, 내림차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값도 정렬 한번 해볼까요? 네, 정렬한 다음에 얘도 무슨 차순 할까요? 내림차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내림차순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여기까지 다 되셨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다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 누를 때마다 바뀌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아무데나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디자인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 이렇게 밑에 단추를 누르면 네,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선택해서 결과치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자, 데이터 통합, 그다음에 정렬과 부분합, 그다음에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이 약간 어려운 듯 하나 순서대로만 끌고 가시면 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네,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도구입니다. 네, 그러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자, 제가 이거 그대로 요거 지금 샘플 파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여기 예제 클릭하셔서 선생님들 예제 클릭하셔서 그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랑 비교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